참된 학습법의 남문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각 격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비견은 비견대로, 겁제는 겁제대로 그대로 격을 잡고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본 책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녹편 김상현 선생님과 그리고 기자이신 권현희 기자님께서 책을 출판하신 내 아이 해석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월지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격을 잡았을 때 그럼 그 격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대로 이제 격까지 공부를 하려면 12운성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재미가 있어야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분 알더라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지금 조금 알고 계시면 좀 더 관심 있게 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격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지 자리에 비견이 있는 경우는 자존심이 강하고요. 남 밑에서 일하기 좀 힘든 아이들이에요. 대신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학습을 할 때 내가 조금 잘나야지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학습적으로 끌어주실 때는 잘하는 친구들과 묶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어디 가서든 내 아이가 좀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꾸려주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지 자리에 겁재가 있는 아이들은 또 비견과 좀 달라요. 얘네들 경쟁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성취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잘하는 친구들과 뭉쳐서 경쟁심을 자극하면 도움이 됩니다. 식신격인 경우에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느낌처럼 의식주와 관련된 직업을 삼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말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정관이랑 편관 같은 게 같이 있으면 의학이랑 약학 계열의 계통으로 가는 것도 직업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관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경우는 식신과 비슷하긴 한데 말을 좀 더 세련되게 해요. 그리고 약간 식신을 말 잘하는 거는 그냥 말이 많은 거고 상관격에서 말이 많은 거는 되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약간 말에 뼈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콕콕 찌르듯이 핵심을 찔러내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상관이 있는 친구들은 어디 가서나 조금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되게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21세기에는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키우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학교에서도 지적받는 일이 좀 많을 것이고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편제가 있는 이제 편제격인 아이들은 외교 쪽으로 전공이 잘 맞는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은 학습에 있어서 지도를 할 때 좀 컨트롤하기 좀 힘든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왜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그냥 하면 해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해야 돼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왜 이유가 분명해야 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이 컨트롤하기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왜라는 그 이유나 명분이 분명하다면 얘네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주신다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정제격 아이 같은 경우에는 편제격이랑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자기절제가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학습에 있어서는 어딜 가나 잘한다, 모범생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얘네들은 노트 필기를 굉장히 정확하고 세심하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얘네들은 잘 바뀌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학습 스타일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효용적인지 효율적인지 아니지는 그다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처음 습득한 공부 방식 그대로 진행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습관을 가질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것만 갖춰놓으면 얘네들은 그냥 가는 아이들이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 가는 성과를 내는 벼락치기 공부는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방법에 변화를 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이나 학습 스타일, 학원 같은 경우에도 자주 옮기시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정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평관격 같은 경우에는 명예욕이 크고 되게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좀 컨트롤하기 힘든데 대신에 본인이 목표를 정한다면 그거를 이루려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스스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보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들의 기대나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큰 만큼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면 같이 부모님이 동조해서 너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상처받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북돋아 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 꾸준한 격려, 이런 아이들한테는 나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칭찬과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런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거를 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인데 부모님까지 가세를 하면 이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리 원칙과 규범에 충실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정제격과 비슷하게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책임감이 강하고 인내심도 많아서 그러니까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앞뒀을 때 목표를 좀 크게 잡아도 얘네들은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스케줄은 조금 디테일하고 그리고 약간 상향해서 잡아둬도 얘네들은 그 정한 걸 잘 지켜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 역시 이제 그런 그 책임감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적하는 거 그다지 원치 않고 만약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공부법 공부의 신이라든지 학습법에 대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냥 주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얘네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인격 같은 경우에는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눈치가 좋아서 벼락치기 공부에 굉장히 능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게으르거나 그다음 요령을 잘 피우는 경향이 있지만 학원에서 쪽지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무난한 것보다 좀 특이한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공부 스타일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께서 터치하지 마시고 그냥 냅두면 스스로 좀 찾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일단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게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분위기만 잡아주면 웬만큼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좀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봤을 때 바른 거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들어먹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기다려 주시고 남들처럼 하라라고 하면 오히려 더 못 나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본인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정인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부를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십성들 중에 인수, 인성. 그래서 편인이나 정인이 한 개 이상만 있으면 학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게 없는 아이들도 공부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규 과정의 공부는 정인이나 편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한 개 이상 있으면 기본적인 학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니까 정인은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정인을 수라는 글자로 정의를 가지는 아이들이 공부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는 글을 제가 봤었거든요. 수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얘는 공부에 재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공부와 가장 관련이 많은 그런 성향의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근본 원리나 이런 거를 탐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객관식이나
사지선다형, 뭐 사지선답형, 뭐 이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각을 내려지 않고 반면에 서술형이라든지 논술형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런 특징들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대신에 이제 초반에는 조금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한 번 익힌 거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학습 스타일은 조금 답답해 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 학습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린 경향이 있고 조금 더딘 경향이 있지만 그거는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은 벼락치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든 경우죠. 그래서 그것만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도 식신이나 이제 상관이 있는 아이들은 교재를 자주 바꿔야 흥미를 가지고 왜 했던 문제집 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건 아마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정인격 같은 아이들은 같이 했던 문제집을 반복해서 정확하게 완독하는 거를 선호하는 성향들이 있고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엉덩이로 공부한다라는 그런 유형의 아이들이어서 분위기만 잘 타면 굉장히 많은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 거죠. 이상은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정리한 대로 각 격에 맞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하나씩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